마이크 이제 되는구나. 자, 안녕하세요. 오늘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서 쉬시고 계시겠죠? 음. 자, 일단 오늘 그 리비안하고 테슬라 딜리버리 넘버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어떤 걸 볼까요? 리비안 걸 볼까요? 자, 리비안 프로덕션 앤 딜리버리 넘버 해갖고 Q3 때는 생산은 16,304대 생산했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그러니까 고객한테 인도한 거죠. 인도량은 15,564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예측치가 14,000대였거든요. 그 14,000대보다는 훨씬 딜리버리를 많이 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5만 대, 5만 2천 대 연말까지 5만 2천 대를 생산하겠다는 가이던스는 그대로 변함없이 놔뒀습니다. 자, 이 5만 2천 대도요. 지난번에 5만 대에서 5만 2천 대로 그쵸? 상향했던 숫자예요. 근데 상향한 숫자를 그대로 연말까지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아마 그 월스트리트 월가에서는 5만 2천 대를 한 번 더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가 있다 보니까는 다른 건 다 비트가 나왔는데 이 5만 2천 대가 그대로 고정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리비안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에는 되게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리비안 같은 경우는 대당 한 대당 얼마씩 손실을 보고 있느냐? 대략 3만 3천 불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 대당. 이거를 쓸게요. 3만 3천 불 per car. 이렇게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한테는 숙제가 있어요. 무슨 숙제죠? 지금 이 손실 나는 거 대당 3만 3천 불 나는 거를 좀 줄여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price increase, 그쵸?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lowering cost, 원가를,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을. 그러면은 지금 리비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로스를 줄이는 방법은 1보다는 네, 1보다는 네, 2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전략이. 그래서 생산 효율화 뭐 이런 걸 뭐 공정 효율화, 제조 공정 효율화 이런 걸 통해서 제조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한 대당 3만 3천 불씩 돈을 잃는 거는 그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어차피 지난 분기 어닝 그 뭐죠? 실적 발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대당 3만 3천 불씩 손해가 나고 있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몰랐다면 오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네들 딜리버리를 보면은 15,564대가 전년 대비 대략 플러스 한 140%가 돼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136% 정도 나오네. 140% 정도. 그쵸?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우린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하고 있죠. 자화자찬하고 있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몰라. 제 눈엔 되게 이뻐요. 근데 리비안 차량 중에서도 제 눈에 되게 이뻐 보이는 차가 어떤 차냐면은 이 차예요. 예. R1T보다 R1S가 이쁘더라고요, 저는. R1S.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미국에 살고 전기차를 산다면은 첫 전기차를 산다면 저는 아마 리비안의 R1S를 살 것 같아요. 요 차.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들 중에는 이 R1S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거 끌고 어디 뭐 캠핑을 가거나 하면은 되게 좋겠죠. 그쵸? 하여튼 R1S 이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그쵸, 딜리버리 넘버를 냈어요. 근데 43만 5,059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얼마나 예상했죠? expectation이 얼마예요? 시장. 영어로 쓸게요. market expectation. expectation이 대략 44만 8천 대였어요. 43만 8천 대인데 43만 5천 대가 나왔죠. 근데 왜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이미 그 지금 중국 샹하이하고 그 다음에 오스틴 팩토리에 뭘 했습니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프로덕션 헐트 했어요. 헐트. 잠시 생산 중단했어요.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예상보다는 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뭐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은 테슬라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고 리비안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근데 이제 리비안은 계속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테슬라도 잃고 있어요. 뭘 잃고 있어요? 그로스 마진을 잃고 있어요. 마진을 계속 가격 인하를 해갖고 그로스 마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리비안이나 테슬라나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리비안은 그렇죠. 돈을 잃고 있고 테슬라는 돈을 잃고 있지는 않지만은 돈을 버는 게 쪼그라들고 있어. 여하튼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테슬라는 약속을 계속 약속을 계속 어깁니다. 자, 사이버 트럭을 3분기 때 내놓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이버 트럭 관련된 지금 아무런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재 10월 달에 우리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Q4예요. Q4였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한 번 자기네들이 목표로 세웠던 일정을 또 그쵸, 미트를 못한 거죠. 미트를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쵸? 맞죠? 그래서 지금 그 Q2 대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Q2를 볼까요? Q2 지난 분기죠. 얘네들 보면은 딜리버리가 46만 6천 대였어요. 그리고 프로덕션 생산은 47만 9천 대였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딜리버리 많이 줄어들었죠. Q2 대비해서.
프로덕션도 43이에요. 43만. 근데 어디 있어요? 그쵸. 47만 9천 대. 그러니까 대략 5만 대 정도를 덜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업그레이드가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하고 지금 리비안 그 넘버를 발표했는데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큰 충격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뉴스를 말씀드리자면 그 DFS라는 회사가 있어요. Discovery Financial Service거든요. 여기서 그 금융 쪽 관리 감독하는 FDIC에서 지금 그 예전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그 대고객 그 뭐 신용카드 관련된 무슨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FDIC하고 보면서 오랜만에 Discover Financial Services가 좀 올랐습니다. 좀 빠졌어요. 쭉 이렇게 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가 있다면은 당뇨 관련된 그 회사들, 당뇨 관련된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이 제프리즈라는 데에서 내놨어요. 제프리즈 맞나? 여기서 다이어비티스 관련 다이어비티스 기계 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디바이스로 할까요? 기계를 디바이스 관련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냈다. 이것도 특이한 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죠? 살 빼는 약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회사들이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제프리즈라는 기관에서는 그래도 매수 의견을 뭐 내요. 뭐 계속 뭐 수요는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당뇨병 관련된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가 있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인슐렛 PODD 인슐렛 코퍼레이션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 기기 관련된 회사 중 또 하나가 텐덤 다이비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텐덤 다이비티스 TNDM입니다. TNDM. 그러니까 요것도 당뇨 기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가 덱스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덱스컴. 얘 티커가 DXCM입니다. DXCM. 그래서 이 세 회사에 대해서 제프리스에서 매수 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이쪽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IPO 한 것 중에 인스타카트가 오늘 엄청나게 또 빠졌어요. 그 9%가 빠지면서 27불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인스타카트 관련돼서는 그쵸, 유튜브 채널에서 인스타카트 관련된 영상 올린 게 있었죠. 당시에 상장하고 나자마자 제가 인스타카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영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월스트리트에서요 인스타카트 관련돼 갖고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매출 성장률이 한 30%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인데 인스타카트의 그 매출 성장률이 10% 이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8%. 그러면은 30 몇 프로에서 8%면은 엄청나게 깎이는 거예요. 그 매출 성장률이.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하면서 이제 인스타카트 주가가 또 폭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 인스타카트는 제가 만든 그 영상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왜
주의를 해야 하는지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 영상을 주의를 하라는 영상을 원래 잘 안 만들거든요. 근데 만들게 된 계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AMC도 그랬었죠. AMC도 조심해야 한다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AMC 완전히 폭락했어요. 인스타카트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10년물 채권금리가 장중에 4.7%를 찍었었어요. 4.7%.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회사가 안 좋아요. 어떤 회사가 대표적으로 안 좋냐면은 캐시 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죠.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크하고 이거 반대로 가는 게 뭐죠? SRK죠. SRK. 아크를 숏하는 거. 그래서 얘가 반대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아크는 올랐고 그 다음에 그 SARK는 빠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거꾸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은.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TLT 이런 거 산 사람들은 지금 완전 물려 있고 뭐 TMF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인덱스들이에요, 이게. 이제 금리가 이제 꼭지에 왔다. 천정까지 왔다. 이제 내려갈 것밖에 없다. 하면서 사모으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미 지지난주부터 이 TLT나 TMF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제 말 안 듣고 계속 뭐 사모으기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이 바닥이냐? 뭐 제가 알 수 없죠. 뭐 차트로 보면 바닥일 것 같아. 그렇죠? 차트로 보면은. 근데 문제는 제가 차트를 볼 줄 몰라. 제가 차트를 볼 줄 몰라요. 차트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차트로 보면 바닥일 것 같은데 제가 차트를 못 보니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리고 이런 거는요. 실은 운이에요. 운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 그러세요. 클로이님은 아직도 침대에 누워 계시고 다니엘님은 뭐 어차피 오후죠 거기 거기 월요일 오후 그쵸 월요일 오후 월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 이제 다 돼가네요 그쵸? 준님도 어서 오시고요. 대구에서 안성필님도 하이입니다 하이. 제이님도 안녕하시고요. 어제 유틸리티 많이 빠졌던데 역시나 채권금리와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죠. 당연하죠. 이게 유틸리티 뭐 제일 대표적인 뭐 스파이더 ETF를 보죠. 엑셀유가 스파이더 ETF예요. 스파이더에서 운영하는 그 SPDR 유틸리티 펀드인데 요거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완전 폭락을 했어요. 폭락. 그래서 유틸리티 쪽에 지금 뭐 경기 뭐 리세션이 올 거다 하면서 유틸리티 이런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이게 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힘든 섹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기 방어주다 뭐 힘들 때는 뭐 유틸리티 이런 쪽이 좋은 거다라는 그런 공식은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증권계에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뭐 워낙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장이 힘들 것 같으면은 경기 방어주
위주로 가야 한다. 뭐 통신주,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들으실 필요 없어요. 왜? 왜 그래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은 전문가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 주식시장이 어려울 것 같으면은 뭐 통신주, 경기방어주, 뭐 이렇게 유틸리티 뭐 이쪽에 그쵸? 뭐 필수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뭐 새로운 것도 없어.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지금.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게 시장이 뭐 좀 안 좋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면은 뭐 유틸리티 경기방어주가 좋아. 근데 반대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박살나는 거야 그냥.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문가 타이틀 달았다고 전문가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또 뭐 질문. 어제 잠들기 전에 잠깐 봤을 때 5% 가까이 빠지길래 뭐지 했는데 채권금리가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쵸? 또 오르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도 많이 올라요. 달러 인덱스가 107을 넘었어요. 달러 인덱스. 잠시만요. 달러 인덱스를 제가 보여드리죠. 뭐.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트레이딩 뷰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사이버 트럭 없애면서 보죠. 뭐. 107.067. 이거 보세요, 이거.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로 볼까요? 6개월로? 어. 진짜 읽어보면, 야, 이때 살 걸.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항상 보면은, 항상 과거형이야. 투자자들은 항상 과거형이야. 뭐, 차트로 뭐 한다고 하는데, 아니, 차트로 그렇게 잘 분석이 되면은, 이런 것도 잘 분석을 해야지. 왜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갈 거를 예상 못 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는 자칭 전문가야.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쵸? 제 덕에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 특히 뭐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들으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안 듣고 하셔도 실은 제 생각에 어, 주식을 더 잘하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사람들 전문가라는 집단 그런 사람들 얘기 안 듣거든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도 나름 괜찮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시가총액 높은 회사들 그런 거 없이도 괜찮아 리턴이. 그럼 뭐야? 그 전문가 없이도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달러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달러를 잘 활용을 안 하고 지금 보관을 해놨기 때문에 증권사에 잘 보관해놨기 때문에 뭐 환차익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전 안 바꾸고 있어요. 원화로 환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달러 수준이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달러를 환전하겠다. 뭐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안 올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때가 되면은 그쵸. 지금보다 환차익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나온 작년에 그 전문가들 2023년도 달러 향방에 대한 예측을 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거 12월 초에 되면은 다시 그 링크를 제가 띄울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 가서 보자고요. 맞았으면 축하해 줘야죠. 그쵸? 역시 전문가라고 하면서. 근데 틀렸으면은 전문가 타이틀 빼야 돼. 내가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도 오늘 이제 개천절이라서 지금 한 5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가 16개밖에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채널 구독자분들보다는 제 채널에 구독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냥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도 해보세요. 채널에 구독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클로이님은 당연히 좋아요 눌러주셨죠. 안면이 있는 사이잖아요. 클로이님하고 저는. 안 그래요? 두 번이나 있는 사이인데. 내년에 유럽에서 미국 가시는데 달러가 내년에는 떨어져야 하는데 그쵸?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니엘님 고마워요. 하트 날리는 거 재밌죠 이거. 돈 안 들어요 이거. 100점도 좋고요. 요것도 좋고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좋아요가 아까보다 한 7개 더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저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눌러주신 분도 기분 좋을 거고 제가 기분 좋으니까 서로 해피 바이러스가 되는 게 좋잖아요. 세 번째 교육이요. 음, 10월 달. 이제 곧 공지 올릴 거예요. 곧 공지 올릴 겁니다. 이번 세션은 진짜 가벼운,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은 그냥 가벼운 주제로 할 거예요. 매매 관련돼서 매매. 셀링, 바잉 관련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나저나 연휴가 더 빡세네요. 연휴 내내 가족들하고 돌아다닌다고 코피나 갔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특히 직장인들 보면은 그 뭐 과장, 차장, 부장급 되면요 야근하는 거 좋아하고 뭐 주말에 나와서 뭐 조금 추가로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신입사원 때 대리 때는 왜 저러나 했는데 그쵸. 근데 대부분 과장, 차장, 부장급 되면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씨름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컴퓨터 갖고 뭐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그쵸. 뭐 주식 커뮤니티 가서 막 뭐 농담 따먹기를 하거나 그런 게 더 즐거운 거야. 달러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모릅니다. 달러가 100불 이하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요. 10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인덱스가.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맨날 하는 얘기. 뭐 주식은 뭐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그거 같이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주식이 뭐가 대응이야, 대응이긴. 아니, 예측이 안 되는데 무슨 대응을 해. 아, 대응을 한다는 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예측 없이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난 예전에 뭐 옛날에 팍스넷 이런 데 있죠. 거기서 많이 봤던 거예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뭔 놈의 대응이야, 그게. 아니, 예측조차가 안 되는데 뭐가 대응이야, 대응은. 대응한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게.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예측 없이 대응만 있다? 누가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제 예측이 없는데 대응이래요. 설명해 주세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그게.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끄떡끄떡해. 그렇구나 하고. 또 그걸 보고 또 끄떡끄떡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어. 맞아요. 농담 따먹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어, 주식은 대응이다. 복권 숫자 예측하는 거랑 같은 느낌. 음. 달러 1년 전 110이 넘을 수도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거는. 왜냐면은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100이 무너진다 얘기 있었어요. 100 무너지고 이제는 그 98, 97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이때.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갔어. 지금은 또 뭐 108, 110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막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내려갈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처럼 얘기하고 그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랑귀가 되면은 뭐예요? 자기 기준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제대로 예측도 못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거 빨리 고치세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얘기 했는데 올해도 그걸 스스로 고치지 못했으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갖고 내년부터는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막 저기 뭐 보시는 뭐 이렇게 유튜브나 뭐 활동하시는 무슨 뭐 커뮤니티 주식 커뮤니티 이런데 빨리 끊으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보다는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오래 했다고 전 자부를 해요. 조금 더 오래 했다고 자부해요. 그 누구보다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에서 제가 나오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이에요, 이게. 제가 뭐 종목을 추천하고 이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피해는 최소화하자 이런 생각에 항상 비슷한 얘기를 조언을 해드리니까 좀 조언을 받아보세요. 받아들여 보세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대응은 열심히 현금 채굴. 다른 경제 유튜브 안 봐도 돼요. 안 보고 차라리 그냥 그 뭐죠? 영어로 돼 있는 그 경제 사이트들이 있죠. 뭐 야후도 있고 그다음에 CNBC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켓 와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있어? 이코노미스트, 로이터, 뭐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그다음에 뭐 파이낸셜 타임즈 그런데 가보시면은 뭐 저기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기사도 있지만은 돈 안 내고도 볼 수 있는 기사들 되게 많아요. 그것만 보셔도 웬만큼 기본은 갑니다. 그런 거 보시는 게 100배 나요. 경제 유튜버 보는 것보다. 제 채널도 안 보셔도 돼. 솔직히.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니까
그 기사에 대한 그 숨어 있는 내용이나 그쵸? 그런 게 뭐 도움이 된다고 뭐 생각되시면 오셔서 이런 영상을 보시는 거죠. 미국 가야 해서 달러 언제 바꿔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데 그런 거 아무도 조언 못 해줍니다. 맞을 확률, 틀릴 확률이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소피 님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달러를 사는 게 맞는 건, 달러를 환전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소피 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 운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조언은 하나 드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팁은 드릴 수 있어요. 팁 듣고 싶으시면은 옆에 요거 뭐 이모티콘 하나 날려보세요. 여기 클릭하시면 돼. 그럼 팁을 알려드릴게요. 소피님이 누르셨어요 이거? 자, 팁을 드리자면은 달러화를 환전을 이제 한다고 보자고요. 소피님이 내년에 미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환전해야 할 금액이 1000불 정도 된다. 1000불 이하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가실 때 내년에 가실 때 그때 환전하세요. 근데 뭐 한 5000불, 10,000불 된다. 그렇게 되면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1000불씩 분할 매수한다고 했죠. 분할로 환전하세요. 그게 제 팁입니다.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을 거예요. 소피님 말고도 여기 와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이게 달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고 나는 환전을 꼭 해야 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가시기 전에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금액이 좀 크다. 환전해야 할 금액이 크다 하면은 분할 환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됐다면은 요 이모티콘 여기 제 보시죠? 여기 뭐 100점 뭐 이런 거 하트 뿅뿅 하세요. 아마도 분할 환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새로운 용어 제가 만들었습니다. 분할 환전. 좋죠. 이게 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귀중한 팁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임스 리 라이브 방송의 또 매력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누구한테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그래서 하나의 팁을 알고 팁을 갖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오늘 개천절이고 해서 소피 님도 또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많이들 그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아셨으니까 실생활에 적용해서 그쵸 멋진 뭐 해외 여행을 가시든지 미국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생각의 범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분할 매도, 분할 매수까지는 아는데 분할 환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모티콘 안 보이지만 별표를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분할 환전을 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우리가 주가가 얼마큼 내려올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왜냐면 우린 바닥에서 잡고 싶으니까. 환전도 똑같아요. 우리도 최대한 낮게 환전하고 싶은 심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분할로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라이브가 끊기는 거는 인터넷 환경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의 인터넷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접속하시고 계신 곳에 인터넷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쏘는 거는 그냥 뭐 똑같아요. 아직 문제는 없어요. 저는 인터넷이 유선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최대한 유선으로 써요 인터넷을. 그래서 보통 무선으로 보다 보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레그가 생기고. 하여튼 달러가 약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 이제 증시가 한국 증시가 오픈하거든요. 음. 목, 금, 월, 화 계속 안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증시가 오픈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며칠 동안을 다 계산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증시를 다시 보자면은 5일로 볼까요? 우리가 20 며칠에 28일부터 쉬었죠. 28일. 27일, 28일 이때죠. 미증시가 이때. 요거 반영이 됐을까요? 요거 반영이 됐겠죠. S&P는 큰 변화가 없어. 그쵸? 나스닥은 어때요? 5일치로 보면은 나스닥은 올랐어. 다우는 어때요? 27일부터 내렸어. 다우는 33,600에서 33,400으로 내려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저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일단 요거 달러 인덱스를 봐야 돼요. 5일치로 볼까요? 20 이거 우리나라 시간인가? 우리나라 시간인 것 같은데 아닌가? 21시 이건 미국 동부 시간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27일 106에서 107까지 올라왔어요.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올라왔어. 그 다음에 채권을 봅시다. 채권이 5일치로 보면은 여기 4.5에서 지금 거의 4.7 그러니까 20bp가 올랐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시작할 것 같아요. 크게 하락해서 시작을 해갖고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제 생각에 한국 증시 수요일은 하락이에요. 시작은. 네. 그렇게 전 진단이 됩니다. 예측은 못해요. 예측은 못하는데 그렇게 진단이 돼. 느낌에. 근데 느낌이 뭐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자, 주님은 테슬라 기가 프레스가 장점과 단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요? 장점은 대량 생산, 단점은 신모델 나오기가 어렵다던데요. 글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 그 영상을 보셨던지 아니면 기사를 읽으셨으면은 그분한테 묻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근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테슬라는 일단은 신모델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에 차량을 쫙 까는 게 중요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예요? 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구글링 하지 말고 저도 구글링 안 합니다. 미국에서는 4%밖에 안 돼요. 4%. 그러면 리비아는 시장 점유율 미국에서 1%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게 더 성장률이 커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약간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전기차 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전기차 뭐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이쪽에 아예 집중해서 이런 뉴스만 그 관련된 종목만 위주로 다루는 그런 채널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런 데서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주주니까 어떤 회사의 주주라면은 나쁜 뉴스도 좋게 생각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시각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저기 그 유행하는 그 뭐 추세, 뭐 테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그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다 쪽에 베팅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특히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 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이런 거 요즘 인기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하셔라.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저도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언젠간 반등하겠죠. 근데 그게 얼마큼 빠지고 나서 반등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슈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반등이 있을 수 있고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투자 상품은요, 무조건 올라가지도 않고 무조건 내려가지도 않아요. 중간중간에 반등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얼만큼 오르고 나서 떨어지느냐, 또는 얼만큼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느냐가 관건이게 되겠죠. 관건이. 근데 그거 대부분 생각 안 해. 그걸 생각 안 하고 언젠간 반등하겠지 하면서 열심히 사모아.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떨어지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떨어지면 더 좋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더 좋은 겁니다 하면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 뭐예요?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 지금 이 하락은 좋은 찬스고 이 주식을 모아가는데 굉장히 바잉 찬스다. 뭐 이런 식의 합리적인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건 합리화가 아니에요. 무덤을 더 깊게 파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무덤을 팔 때요.
그 깊이를 몰라. 근데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무덤을 파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그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덤을 파다 보면 내가 나올 수 있을 만큼 팔 수 있어요. 근데 합리화를 시키면서 바잉 찬스, 떨어지면 더 더 모을 수 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 거는 결국은 나중에 누가 도와주지 않거나 사다리가 없으면은 그 무덤에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어? 모으는 것도요, 정도껏 모아야 돼요. 정도껏.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은. 왜? 그냥 남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래, 바잉 찬스구나. 막, 먼 미래에 장밋빛 꿈을 안고, 왜? 그런 거 얘기한 사람은 되게 좋게 얘기하거든. 나중에 막 희망찬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럼, 그렇지 하면서 막 열심히 사모아. 근데 계속 떨어져. 그래도 막 사모으래. 더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라져,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그런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발달된 요즘 환경에서 진짜 제가 봐도 참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저격할 필요는 없어. 각자 알아서 잘 찾으셔야 돼요. 잘 구분도 하셔야 하고. 근데 구분을 못 하시면은 어쩔 수 없어. 제 채널을 어떻게 운 좋게 알게 되어서 오시면은, 그쵸? 조금 그래도 다른 투자의 길을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에이 뭐야 뭐 종목 추천도 없고 뭐야 여긴 뭐 재미도 없네 하고 가신 분들은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이에요. Good luck. Good luck. 각자 도생입니다. 아니 보면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주식 카페 이런 거 가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쵸? 주식 커뮤니티나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네이버 같은 증권 게시판에 가봐도 뭐 그 게시판이 하나의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가보시면 어때요? 뭔가 서로 으쌰으쌰하고 막 그러잖아요. 뭔 놈의 으쌰으쌰야. 개인들이 아무리 으쌰으쌰 해봤자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가서 글 보고 뭐 참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신적으로 위로도 받고 그쵸? 희망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이제 카페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막 보고 막 좋은 막 썸네일 보면은 막 되게 뭐 있을 것 같은 거 보시면 뭔가 희망도 얻고 그런 것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은데 냉정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식은요 꿈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꿈 갖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앞에서는요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그 영어로 뭐라죠? 냉정한 거? 영어 공부합시다 우리. 그 냉정한 걸 뭐라고 하냐면은 알아두세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많이 써요. cold blooded라고요. cold blooded. 굉장히 냉정하다. You're too cold bloode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너무 냉정해. 자, 미국에 계신 분들도 냉정하다가 영어로 뭐지라는 의문이 생겼었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려요. cold blooded 이거 많이 씁니다.
오넬님 안녕하세요. TV로 제 유튜브 보고 계세요? 코드 하드도 있어요? 근데 일반 그 회화 그 디스커션이죠. 회화형 영어는 cold blood 많이 씁니다. You're so cold-blooded. 그래요. cold-hearted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영어는 못해요. 영어는 못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알려드리고 싶은 그 대화형 그 영어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머릿속에 막 이렇게 딱 들어와. 그때 제가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정도 보면 한국어를 잘 안 하고 스페인어도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써 새로운 단어, 은어들 생겨서 힘들어요. 그렇죠. 하여튼 주식할 때는요. 주식할 때는 꿈과 희망을 버리고 하세요. 꿈과 희망을 버리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꿈과 희망을 갖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실망만 커져요. 네, 실망만 커지고 그리고 되게 짜증나고 소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제임스의 경제 영어 유튜브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영어도 경제도 둘 다 잡는. 근데 워낙에 그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그건 할 수 있어요. 제가 월스트리트 가갖고 거기 애널리스트들하고 영어로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 대화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준은 돼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 To believe or not believe. That is the question이에요. That is the question.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게 문제로다. 달러 되게 강한데. 107을 뚫고 나서 안 떨어져 지금. 정은미님, 팀케이크 4년 하면 학위 주셔야 되라. 그렇죠? 팀케이크 4년 되면은 이 아이콘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지금 팀케이크 3년 되신 분 몇 분 계시거든요, 지금 팀케이크에. 그분들 이게 골드로 바뀌었어요. 4년 되면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 파란색. 그래서 보면은 하여튼 팀케이크에 지금 2년 넘으신 분들 많으시고 이 빨간색이 다 2년 넘으신 거거든요. 이게 빨간 아이콘이. 요 케이크 아이콘은 1년 넘으신 분들. 1년 넘으신 2년 넘으신 분, 지금 3년 넘으신 분 몇 분 나오셨고 이제 4년 되면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 4년이 콜블러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콜블러드 되려면은 10년은 돼야 돼요. 10년은 넘어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주식이 딱 있으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약해지면 안 돼.
근데 그게 뭐 말로야 쉽지 실제로 돈이 있고 주식을 사려고 딱 준비했을 때는 냉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때요? 마음이 급해져. 급해져요. 왜냐면은 왜 급해지냐면은 이렇게 이런 종목도 내가 이제 어 이게 24불이에요 지금. 그럼 내가 24불 위에서 막 놀잖아요. 24불 20전, 뭐 24불 18전 하잖아요. 그럼 나는 24불 밑으로 내려오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내려와. 24불 밑으로 안 내려와.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올라가. 이렇게 24불 5, 6, 7, 8, 9, 막 25불까지 갈 것 같아. 어때요? 이때 사. 이때 삽니다. 이때 사요. 막 기다리고 있는데 막 올라가니까 어때요? 매수 버튼 확 누릅니다. 아이, 안 돼, 안 돼. 지금 사야겠다. 이러다가 25불 넘어가면은 24불 때하고 25불 때가 어때요? 기분이 달라. 차이는 50센트밖에 차이 안 나는데 기분이 찝찝해. 25불보다는 내가 24불 때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25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막 사. 샀더니 어때요? 벌써 물렸어. 이걸로 봤을 때 벌써 물렸어. 그리고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리비안 뭐 해요? 리비안 SEC 파일링 그런 거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리비안 공부해. 이제 물리는 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부분 투자자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뭔가 내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드시면은 이 개천절 날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반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5초 정도. 그럼 돼요. 제 라이브 방송 3년 매일 출석이요. 매일 하지 않아요, 라이브 방송은. 그래서 개근성 없어요. 하여튼 그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뭐 도움되는 얘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간에 환전 관련된 얘기도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